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니어 건강 채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무릎이나 손가락 마디가 아프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뻣뻣하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으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겪는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염을 어떻게 미리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생긴 관절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의가 추천하는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절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가야겠죠? 관절염, 정확히 알고 갑시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뼈마디에 붓기가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뼈마디가 있습니다. 무릎, 팔꿈치, 손가락, 발목 등 모든 곳에 뼈마디가 있죠. 이 뼈마디들이 아프고 붓는 것이 바로 관절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뼈마디 사이의 연골이 점점 닳게 됩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이 닳으면 뼈끼리 부딪히면서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관절염의 주요 증상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증상을 잘 알아두시면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증상, 뼈마디 통증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에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아픕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도 아픕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도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불편한 정도지만 점점 심해집니다. 두 번째 증상, 뼈마디가 뻣뻣해집니다. 이것을 경직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손가락이나 무릎이 잘 안 움직입니다. 한 30분 정도 움직이고 나면 조금 나아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다시 뻣뻣해집니다. 세 번째 증상, 뼈마디가 붓습니다. 뼈마디 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만져보면 다른 곳보다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심하면 뼈마디가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 뼈마디를 움직일 때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뚝뚝 소리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뼈마디 주변 근육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뼈마디가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되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가 쉽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관절염을 막는 방법 5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알맞은 몸무게를 꼭 지키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뼈마디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몸무게가 딱 1kg만 늘어도 무릎에는 3배에서 5배의 무게가 실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5kg 늘면 무릎에는 15kg에서 25kg의 무게가 더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맞은 몸무게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몸무게를 관리할까요? 건강한 식단을 드세요. 과식하지 마시고 적당량을 드세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은 줄이세요. 가벼운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운동이라고 하면 힘든 것을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충분합니다. 뼈마디에 좋은 운동이 따로 있습니다. 수영이 정말 좋습니다. 물속에서 하니까 뼈마디에 무리가 안 갑니다.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셔도 됩니다. 걷기 운동도 아주 좋습니다. 매일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얼마나 해야 할까요? 하루에 30분 정도가 좋습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0분씩 3번 나눠서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5일 정도 하시면 됩니다. 꼭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세요. 스트레칭으로 근육과 뼈마디를 미리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후에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 뼈마디를 잘 보호하세요. 일상생활에서 뼈마디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조심하세요. 한 번에 다 들지 말고 나눠서 드세요. 양손에 나눠서 들면 더 좋습니다. 장을 보실 때도 카트를 이용하세요. 무거운 가방을 한쪽 어깨에만 매지 마세요. 양쪽 어깨에 번갈아 가며 매세요. 배낭이나 양손 가방이 더 좋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하세요. 이 자세는 무릎에 정말 안 좋습니다. 앉을 때는 의자에 앉으세요. 바닥에 앉아야 한다면 방석을 깔고 앉으세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등산할 때나 오래 걸을 때 착용하세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 좋은 영양을 충분히 드세요. 뼈와 뼈마디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세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이 좋습니다. 멸치, 뱅어포 같은 작은 생선도 좋습니다. 비타민 D도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하루 15분 정도 산책하시면서 햇빛을 쬐세요. 계란 노른자, 등푸른 생선에도 비타민 D가 많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좋습니다. 붓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습니다. 견과류에도 들어있습니다. 호두, 아몬드를 간식으로 드세요. 과일과 채소도 많이 드세요. 특히 색깔이 진한 과일과 채소가 좋습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블루베리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식들은 붓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세요. 담배는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담배를 피우면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관절염도 더 빨리 악화됩니다.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으세요. 술도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붓기가 더 심해집니다. 염증도 더 심해집니다. 특히 맥주는 관절염에 안 좋다고 합니다. 술은 일주일에 12번 정도만 적당히 드세요. 자,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시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먼저 무릎 뼈마디 운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릎 운동,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입니다.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등을 의자 등받이에 기대세요.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리면서 쭉 펴세요. 발끝은 자기 쪽으로 당기세요. 그 자세로 5초 동안 그대로 있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다리를 내리세요. 이제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하세요. 이렇게 양쪽 다리를 10번씩 해주세요. 하루에 3번 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무릎 운동, 벽 짚고 무릎 구부리기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벽 앞에 서세요. 벽에서 한 발짝 정도 떨어져서 서세요. 양손을 벽에 대세요.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세요. 앉는 것처럼 무릎을 구부리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깊이 구부리지는 마세요. 살짝만 구부리세요. 그 자세로 5초 있으세요. 천천히 일어서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하세요. 하루에 3번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5번씩만 하셔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10번, 15번으로 늘리세요. 이제 손가락 뼈마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 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손가락 운동, 주먹 쥐었다 펴기입니다.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편하게 앉으세요. 양손을 앞으로 내미세요. 천천히 주먹을 꽉 쥐세요. 너무 힘주지는 마시고 적당히 쥐세요. 그 상태로 5초 동안 있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손을 펴세요. 손가락을 쭉쭉 펴세요. 그 상태로 또 5초 있으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하세요. 하루에 3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운동, 손가락 하나씩 구부리기입니다. 이것도 따라해보세요. 한 손을 앞으로 쭉 펴세요. 엄지손가락부터 하나씩 구부려보세요. 엄지를 구부렸다 펴세요. 검지를 구부렸다 펴세요. 중지를 구부렸다 펴세요. 약지를 구부렸다 펴세요.
새끼손가락을 구부렸다 펴세요. 5손가락을 다 하셨으면 반대 손도 하세요. 양손을 각각 5번씩 반복하세요. 이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하세요. 첫째, 아픔이 심하면 바로 멈추세요. 운동하다가 아프면 무리하지 마세요.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하세요. 둘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세요. 셋째,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습니다. 느리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 건너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습관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거나 저녁에 TV 보면서 하세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먼저 집안에서 실천할 방법입니다. 첫째, 높은 의자를 사용하세요. 의자가 낮으면 일어설 때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의자 높이는 앉았을 때 무릎이 직각이 되는 높이가 좋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편하게 닿아야 합니다. 둘째, 바닥 생활보다는 침대와 의자 생활을 하세요. 바닥에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무릎에 제일 안 좋습니다. 침대를 사용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식탁과 의자를 사용하세요. 셋째, 손잡이가 큰 도구를 사용하세요. 칫솔, 숟가락, 젓가락 등을 고를 때 손잡이가 굵은 것을 고르세요. 손가락 뼈마디에 무리가 덜 갑니다. 요즘은 어르신용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넷째, 화장실에 손잡이를 다르세요. 변기 옆에 손잡이가 있으면 앉고 일어서기가 편합니다. 욕조나 샤워실에도 손잡이를 다세요. 미끄러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갈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편한 운동화를 신으세요. 굽이 낮고 바닥이 부드러운 신발이 좋습니다. 딱딱한 구두나 하이힐은 피하세요. 슬리퍼도 뼈마디에 좋지 않습니다. 끈으로 묶는 운동화가 제일 좋습니다. 둘째, 지팡이나 보조도구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팡이를 사용하면 무릎과 발목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등산할 때는 등산 스틱을 꼭 사용하세요. 2개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셋째, 무거운 가방은 양쪽 어깨에 번갈아 매세요. 한쪽으로만 매면 한쪽 뼈마디에만 무리가 갑니다. 배낭을 메거나 양손에 나눠서 들으세요. 요즘은 바퀴 달린 가방도 많습니다. 그런 가방을 사용하시면 더 편합니다. 넷째,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계단은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특히 내려갈 때 더 무리가 갑니다.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세요. 이제 먹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관절염이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습니다. 붓기를 줄이는 좋은 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연어가 정말 좋습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좋습니다. 고등어도 아주 좋습니다. 고등어도 오메가3가 많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니 자주 드세요.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것들이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올리브 기름도 좋습니다. 요리할 때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세요.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색깔이 진한 것들이 좋습니다. 토마토,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블루베리, 딸기 같은 것들이요. 하루에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이제 피해야 할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피하세요. 햄, 소시지, 라면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식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나트륨은 붓기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단 음식도 줄이세요. 과자, 케이크, 사탕 같은 것들이요. 당분이 많으면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기름진 음식도 줄이세요. 튀김, 삼겹살, 치킨 같은 것들이요. 가끔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은 정말 조심하세요. 술을 많이 마시면 붓기가 훨씬 심해집니다. 특히 맥주는 관절염에 안 좋다고 합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12번 한 잔 정도만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많이 마시세요. 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독소를 빼주고 뼈마디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마시세요. 화장실 가기 전후에도 한 잔씩 마시세요. 그러면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진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집에서 아무리 잘 관리해도 병원 진료는 필수입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은 병원에 가보세요. 정형외과나 류마티스내과에 가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자세히 말씀드리세요. 어디가 아픈지, 언제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말씀드리세요. 필요하면 엑스레이나 다른 검사를 받으세요. 약을 처방받으면 꼭 의사 말씀대로 드세요.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지 마세요. 약이 잘 안 듣는다고 느껴지면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증상 변화를 꼭 기록하세요. 작은 수첩을 하나 마련하세요. 매일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적으세요. 어디가 아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무엇을 했을 때 아팠는지 적으세요. 이 기록을 병원에 갈 때 가져가세요. 의사 선생님께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알맞은 몸무게를 지키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뼈마디를 잘 보호하세요. 좋은 음식을 드세요.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세요. 집에서 운동을 매일 하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세요.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오늘은 물 많이 마시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의자에 앉아 다리 펴기 운동을 해보세요. 모레는 생선을 사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관절염은 절대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일찍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통증 없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과 당뇨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